안녕하십니까. 식생활 교육 강사 조영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요. 함께해요.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요. 알찬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것들을 조금 피하거나 줄일 수가 없다면 그것들을 몸 밖으로 좀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은 것, 더 건강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고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었던 음식들이죠? 그쵸? 여러분들 혹시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이 음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 이 음식들이 모두 다 가공식품이기도 하고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방부제라던가 트랜스지방,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점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설탕과 색소, 향기. 물론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그 색소와 향기는요. 자연에서 온 천연의 색소와 향기는 아니고요. 합성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색소와 향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것들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설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지죠. 자, 이 사탕수수에 대나무처럼 생긴 저 줄기만을 가져다가요. 설탕 공장에서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저 설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였었을 때는 미량이지만 비타민이라던가 미네랄 이런 영양분들이 남아있는데요. 이게 설탕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그런 영양분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단맛과 칼로리만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그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청량음료, 탄산음료 속에 들어가 있는 설탕만 가지고도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그 칼로리의 한 30~40%를 채우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 영양분은 없고 칼로리만 많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게 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겠나요? 몸은 약한데 살은 이렇게 피둥피둥하게 찌는 그런 상태들이 되겠죠. 자, 설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요. 설탕을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자, 설탕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자,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핵심 연료인데요. 그 중에서 두뇌를 움직이게 하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피 속에 그 포도당이 녹아있는 상태,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혈당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 비율은 0.1%이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너무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과로를 하게 되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인슐린이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인슐린이 고장이 나면 당뇨, 비만, 우울증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탕은 우울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슐린이 출동을 해서 그 포도당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혈당을 적당히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많이 먹은 설탕은 인슐린이 이러면 두뇌가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혈당을 확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혈당이 부족해진 뇌는 우울증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난폭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보면 그런 증상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리고 당이 부족해진 몸에서는 혈당이 부족한데 포도당이 부족한데 무엇인가 단 것을 더 찾게 돼서 또다시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단맛 때문에 단 음식들 때문에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울증과 난폭함, 짜증 여러 가지 이 정신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요. 설탕은 발암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당 섭취량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설탕은 중독성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혈당을 오르락 내리락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설탕을 이렇게 자꾸만 찾게 되는 이유가요. 이 설탕의 중독성은 마약의 한 종류인 코카인을 압도할 정도로 뇌에서 받아들이는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고 찾게 되고 자주 먹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있었던 거지요. 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의 설탕을 먹으면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50g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설탕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 이것을 25g으로 확 낮춰서 조정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식단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식단입니다. 아침에 김치찌개에 콩자반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점심에 짜장면 먹고 디저트로 카페라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고기가 땡기는데 하시면서 돼지갈비 드시고 의뢰 고깃집 가시면은 마지막에 음료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쵸?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런 식단이지만 이렇게만 만약에 하루 종일 드셨다고 하면 사탕이나 초콜릿 다른 것들을 드시지 않으셨는데도요.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동안 섭취되는 설탕의 양은 자그마치 100g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디저트로 드시는 커피나 음료 속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지금 많이 달아있는 상태예요. 음식이 달거나 좀 짜거나 맵거나 하지 않으면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현대인들의 입맛 때문에 음식들이 점점 더 달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게 섭취하는 설탕의 양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음료 속에 도대체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나 하고 봤더니요. 각설탕 한 개는 3g 정도인데요. 딸기 우유 하나에 각설탕 8.4개. 38에 24. 벌써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할 설탕량에 거의 가까운 그런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음료 속에 설탕이 무시무시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색소입니다. 자, 제가 과자 포장지 뒷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오징어와 새우 맛이 나는 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황색 제4호라는 것이 들어있네요. 과자 속에 색소가 들어있다니. 자, 이 색소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타르색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공색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식용색소 제 몇 호라고 하기도 하고 합성착색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이 색소 어떤 뜻인지 제가 사전에서 한번 그 뜻을 찾아봤는데요. 자, 타르색소는 식품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 착색료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봤더니 또 타르색소의 경우 인체 내의 소화 효소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의 장애를 일으키며 최근에는 발암성이 보고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타르색소는 원래 옷을 염색할 때 사용하던 건데요. 가공식품이 발달하면서 선명하게 색이 잘 나는 이 타르색소를 식품에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발암성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이것의 재료, 타르색소의 재료, 나프탈렌, 벤젠, 톨루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프탈렌은 그 흰색 알갱이에요. 이전에 화장실이나 옷장에 벌레를 쫓아내려고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벤젠과 톨루엔은 제가 올 초 뉴스에서 이 물질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공장에 이렇게 굴뚝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흰 연기가 그냥 단순한 수증기인 줄만 알았던데 그 성분을, 연기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것이 발암 물질이었다라는. 그런데 그 물질들 중에 봤더니 아이쿠야, 벤젠과 톨루엔, 아까
벤젠과 톨루엔, 아까 우리가 색소 네, 성분들 보면서 발견했던 그 물질들, 그 발암 물질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암성 논란이 여전히 있는 이 타르색소를 왜 이렇게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건가? 같은 양의 타르색소와 천연색소를 같은 양의 밀가루에 넣고 반죽을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가공식품에 사용한 이 타르색소,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요. 잘 변하지도 않고 색깔이 잘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이런 가공식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발암성 논란이 있는 이 타르색소, 그것들 말고 천연색소들 중에서도 제가 조금 안전하지 않은 아이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의 공통된 색깔은 네, 맞아요. 붉은색인데요. 이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천연 재료를 사용하였을까요? 토마토, 딸기, 앵두? 자, 그런 것들을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것들을 이렇게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색소는 코치닐 색소라는 건데요. 자, 이것이 바로 코치닐 색소의 재료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선인장에 붙어 사는 네, 벌레입니다. 연지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벌레인데요. 이 벌레를 잡아서 붉은색 색소, 코치닐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자, 그것들이 그 붉은 색소가 이 음식들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코치닐 색소 같은 경우는 장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WHO에서는 이 색소의 그 단백질 요소가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코치닐 색소가 들어간 요구르트를 먹은 아이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위험하고 알러지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 신경을 쓰십시오라는 문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WHO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나마 정말로 다행인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 딸기맛 우유 속에 이 코치닐 색소가 사용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딸기맛 우유 속에서 코치닐 색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잘 선택을 한다면 가공식품에서 조금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가공식품들도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맛살이나 햄, 그리고 딸기맛 사탕이나 음료에는 코치닐 색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뒤를 살펴보시면서 코치닐 색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색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향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과자 포장지 뒷면을 봤더니요. 합성 착향료 포도향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 합성향이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자, 이 향기에 대해서는 그 몇 년 전 KBS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금 다뤘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제가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의 주재료인 합성 착향료를 테이블 위에 뿌린 후 불을 붙여보는데 세연우 마술사가 저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붙네. 이야, 정말 불이 놀랍도록 잘 붙습니다. 휘발유야? 마치 휘발유처럼 거침없이 타오르는 합성 착향료. 주의사항을 확인해보니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센스인데.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합성 착향. 딸기향 하나를 만드는데도 아밀아세테이트를 비롯한 총 31개의 화학물이 포함되고 이 각각의 화학물이 또 다른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결국은 수백 개의 화학물로 단 하나의 딸기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성 착향료의 본래 향은 어떨까요? 뭔가 여기서 약품 냄새 같은데. 본 제품은 사람이 직접 응용 시 위험하오니
즉시 토하게 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거 병에 해골 그려져 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골의 영화 자, 영상 한번 보셨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딸기향, 딸기 냄새를 만들 때 과연 딸기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네, 아까 보셨죠? 정답은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는다인데요. 딸기 냄새를 만드는데 딸기는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고요. 아까 보셨죠? 삐삐삐삐삐삐 수백 가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딸기 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화학 물질들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원액을 테이블에 이렇게 붓고 불을 붙이면 불이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자, 아마 이 젤리도 많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젤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못 만들어내는 향이 없습니다. 코딱지향, 귀지향, 토향, 비누향, 잔디향, 지렁이향. 자, 수백 가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못 만들어내는 향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귀지 맛 젤리는 정말 맛이 궁금한데 아우 먹고 싶지는 않고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백 가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합성 착형료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요. 자, 두통, 복통,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여러 가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음식에 저 합성 착향료가 사용되고 있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뭐 세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크레파스 사인펜, 심지어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에도 그런 향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것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음식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고를 때 신경을 써서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설탕, 색소, 향기. 자,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뭐 설탕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색소와 향기 그리고 이런 가공식품들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것을 이물질로 판단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딸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딸기 향이 들어오면 아우 몸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들, 그 이물질들을 우리 몸이 소화 분해시키기 위해서 이물질이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몸에서 기껏 가지고 있었던 좋은 비타민,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기는 면역력 저하라던가 여러 가지 신경성 문제들 그리고 두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니 이런 가공식품들을 드실 때 특히 아이들에게 먹이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에서 실험을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이런 식품 첨가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신 안병수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자연식을 많이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아이들 군과 그리고 가공식품들을 주로 즐겨 많이 먹는 아이들 군을 가지고 울화, 신경질, 초조, 우울증, 멍한 상태, 자살충동, 현기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식생활이 좋은 아이들에게서는 이런 증상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 가공식품들을 주로 많이 먹는 학생들에게서는 이런 증상들이 울화, 신경증,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이런 음식이 정신이나 심리적인 것에 미쳐지는 영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죠. 여러분께 말씀드릴 환경 호르몬인데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네,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의 한 종류인데요. 아주 미량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몸의 각 요소가 잘 운동할 수 있도록,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인데요.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은 무엇이냐? 자, 환경 호르몬은 이런 그 산업 활동, 공장을 돌린다든지 할 때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호르몬들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헷갈리게 만드는 것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이힐을 신고 있잖아요. 자, 이 환경 호르몬은 특히 여성 호르몬 흉내를 내서 더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환경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페놀 A류, 다이옥신류, 프탈레이트류, 중금속류, 알킬페놀류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환경 호르몬 주로 어디에 있는지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환경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뜨거운 것과 기름진 것에 특히나 잘 녹아난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아이들 좋아하는 컵라면, 이 스티로폼 환경 호르몬이 가득한 이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름에 튀긴 면을 가지고 먹는 이 컵라면은 정말 환경 호르몬을 우려서 먹는 거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문제가 있는 음식이고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플라스틱 그릇에도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 있고요.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종이컵에도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에는요. 그 글자가 잘 인쇄되기 위해서 발라지는 용액에도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캔 음식들은 그 캔 안쪽이 부식되거나 녹슬지 않도록 처리하는 용액에 환경 호르몬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제, 샴푸, 비누, 주방 세제 이런 것에도 계면 활성제라는 이름으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고요. 화장품에도 환경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바르는 이 틴트는 청소년들이 바르거나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해서요.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농약, 제초제, 살충제 이런 곳에도 굉장히 환경 호르몬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농약을 잔뜩 뿌린 곡물들을 먹고 자라는 소, 돼지, 닭들도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 더군다나 지금 공장식 축사, 소, 닭, 돼지들이 굉장히 좁은 곳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니까 아프지 말라고, 병에 걸리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가 투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빨리 키워서 팔아야지 이득이 되는 거니까 빨리 자랄 수 있도록 성장 호르몬을 사료 속에 넣거나 아니면 주사로 따로 주사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성장 호르몬 속에도 역시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서 조금 질 나쁜 단백질들은 우리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먹고 있나요? 좋지 않은 조리법으로. 자, 요새 1인 1치킨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좋지 않은 요리법으로 질 나쁜 단백질을 너무 자주 많이 먹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점. 자, 소고기는 어떤가요? 2+ 한우 꽃등심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자, 이 꽃등심의 환상적인 마블은 모두 다 지방 성분인 거거든요. 이런 높은 등급의 그 소고기보다는요, 조금 지방이 낮은, 지방이 적게 들어간 고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이 도대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비스페놀 A를 가지고요, 그 이를 노출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세포신경 경로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전립선 비대, 저체중, 성조숙증, 유방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과잉행동 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을 문제점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환경 호르몬이었네요. 자, 이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물질, 호르몬들을 교란하고 방해시켜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양은 굉장히 적어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가공식품과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있는 설탕, 색소, 향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뒤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음식에는요, 이렇게 뒷면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원재료명이 적혀 있고요. 이것을 보시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여진 사용된 재료를 1등으로 적어주거든요. 두 번째로 사용된 건 2번.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초코우유 속에도 합성 착향유라고 해서 합성 향이 들어가 있고요. 영양성분에 보면 당류가 20g, 설탕이 20g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것들이 조금 덜 들어간 것, 당류가 조금 적은 것들을, 안전한 것들을 고르시는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환경 호르몬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하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그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몸속에 들어온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환경 호르몬, 그런 유해 물질들을 조금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소변, 그다음에 땀, 대변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자, 소변으로 이것들을 잘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주 드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변으로도 이것들을 숑 하고 내보내야 하는데요. 자, 대변으로 잘 내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섬유질의 섭취량을 확 늘리셔야 되는데요. 그 섬유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야채, 과일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야채뿐만 아니라 통곡물,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그 속에 있는 섬유질의 양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현미는 어떤 쌀의 다른 종류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그 쌀의 겉껍질을 한 번만 벗긴 것이 현미이고요. 우리가 주로 먹는 이 백미는 그 껍질을 10번에서 14번까지 벗긴 것이 현미입니다. 쌀 색깔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백미 같은 경우 껍질을 10번에서 14번 벗긴 이 백미 같은 경우는요. 쌀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의 5%밖에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어떠냐면요. 그 속껍질과 쌀눈에 붙어있는 영양분이 쌀의 영양 성분 중 9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쌀밥을 드시는데 영양이 5%만 있는 거, 95%만 있는 거 어떤 거 드시겠어요? 그쵸? 더군다나 이 속껍질에 있는 섬유질은 정말 유해물질들을 잘 배출시키는 1등 공신이니까요. 물론 조금 씹는데 거친 감이 있으시기도 하시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많이 씹으면 두뇌가 훨씬 더 말랑말랑 머리도 좋아지니까 오늘부터 밥에 현미 조금 더 많이 넣어서 그리고 잡곡들 넣어서 그렇게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대구에 있는 영진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는요, 현미와 채식만은 가지고 급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모두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체중이 감소하고요. 여드름과 아토피가 굉장히 좋아지고 성적도 많이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니까요. 그 현미와 채식 위주의 식단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올 초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환경 호르몬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던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도 그 결론은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물성 식품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그리고 파이토케미컬들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화학물질들을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것들은 이런 실험은 이미 70년대 동물 실험에서 깨끗이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한 것으로 그 효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물에서 그 유해물질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요. 단연 현미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우엉이라던가 고구마, 시금치, 톳 이런 식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현미밥 제발 꼭 챙겨 드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박사님도 이 방송 말미에 결국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환경 호르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외딴 섬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운동하고 먹는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드시는 건 역시 채소들 위주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어내는 화학물질인데요. 이것들도 몸속에 들어온 유해물질들을 잘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일들, 채소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일 드시는데 농약 많이 친 수입 과일들 드실 건가요?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그리고 제철 과일들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좋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미 잡곡밥으로 안전하게 지은 우리 밥상입니다. 우리 한식 전통 조리법은요. 튀기거나 하는 자극적인 조리법이 아니고요.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하는 그런 요리법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채소 위주의 그런 자연스러운 식단들을 가지고 한 끼 밥상을 차려내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는 최고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빼놓지 말아야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아이들과 틈나는 대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데요. 요새 무슨 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는데 자, 이 빼빼로 데이 때
보통 그 길쭉한 모양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래떡 데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빼빼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긴 모양 때문이라고 하면 마트에 가면은 뭐 오이도 있고요. 우엉은 훨씬 더 길고 그렇거든요. 이런 데다가 리본 딱 붙여줘서 주면 끝. 그쵸? 자,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어떤가요? 이때 제철 과일 예쁜 귤 골라서요. 여기다가 리본 하나 붙여서 주면 끝. 자, 화이트데이 때도 사탕 대신 이때 제철 과일 여기다가 리본 딱 붙여서 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많이 먹는 과자들, 그리고 친구나 선생님께 어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것들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대신 방울토마토라던가 고구마라던가 이런 간식들 가져와서 먹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면 파프리카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리본 붙여줘서 주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때서요, 여러분? 하트 수박이에요. 이런 커다랗고 예쁜 수박에다가 리본 붙여서 주면 끝.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요, 그 빼빼로 데이는 11월 11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념을 한다고 하는데, 그날 빼빼로나 이런 걸 주는 것보다 11번 꼭 안아주기라던가 아니면 매시 11분마다 널 좋아해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나만의 개성을 넣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런 기념일들을 챙기고 한다면 훨씬 더 재밌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수업 들은 여러분들은 힘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힘이냐고요? 바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런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잘 아셨고요.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덜 들어간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데 아주 좋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진인데요.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떤 음식 드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것, 그리고 제철에 나는 것들, 그리고 기분 좋게 음식 드시면 여러분들 아마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내 건강만을 위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에너지도 좀 아껴야 되고 지구와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 수도꼭지 세면대 아래 보시면 이런 손잡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수도꼭지의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제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학교, 도서관, 식당 어디든지 이 손을 씻는 세면대의 수압이 세면 허리를 낮춰서 저 수압을 조금 약하게 조절을 하고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졸졸졸 흐르는 물에도 얼마든지 손을 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이렇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도 한 가지 팁이지 않을까. 우리 같이 이렇게 실천을 해본다면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식생활 교육 강사 조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